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순천향대학교의 염웅열 교수입니다. 오늘 저는 표준 측면에서 블록체인하고 그 다음에 이 디지털 신원관리에 대한 사항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이 표준화가 시작된 게 사실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2017년부터 국제 표준화가 시작됐고요. 제일 처음에 ITU의 스터디그룹 17이라는 연구반에서 블록체인에 대한 이 전담 퀘스천이 만들어졌고요. 동시에 이제 ITU에 이 포커스 그룹이라고 새로운 기술을 이렇게 표준화하기 위한 새로운 그룹이 있습니다. 그게 2017년 후반부에 만들어졌고요. 동시에 이제 아이소 쪽에서도 TC307이라는 그 그룹 표준화 그룹이 2017년에 이 호주가 주도를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포커스 그룹이 한 2년 정도 활동을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그 결과를 표준화 이 각각의 이 ITU의 스터디 그룹에서 본격적으로 표준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개발된 주요 표준화 기구에서 블록체인이 어떤 표준들이 개발되고 있으며 그 다음에 어떤 내용들로 표준이 활용되고 있는 건지라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표준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상호 연동성, 상호 호환성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그 마켓을 키우고 그다음에 제품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그 안에 만약에 지재권이 있다면은 이 특허 같은 것들이 있다면은 제품의 경쟁력을 상대방 그 제품보다 훨씬 더 갖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의 목표는 블록체인의 개요랄지, 블록체인의 표준화랄지, 디지털 신원관리, 국제 표준화, 그리고 발전 방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의 기본적인 요소 기술들은 디지털 서명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소유 증명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분산되어 있는 내적 기술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합의하기 위한 합의 메커니즘들이 있고요. 그 합의 메커니즘들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해시 알고리즘들이 사용하고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해시 머클트리라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을 구현하는 여러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이 기술 탈중앙성, 그래서 한 곳에 이렇게 이 데이터를 저장한 게 아니고 여러 노드에 분산해서 저장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저장함으로써 이 해시 합의 알고리즘을 통해서 데이터가 한번 넷자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절대로 변경할 수 없는 데이터의 불변성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누구든지 그 데이터를 다 퍼블릭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명성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탈중앙성, 투명성, 그 다음에 이 여러 곳에 이 데이터가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가용성을 보호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작업 증명이라는 것을 합니다. 합의 알고리즘 중에서.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 암호학적 퀴즈를 푼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이 메시지를 갖다가 합의를 할 때, 물론 51% 이상의 이 참여자가 합의를 해야 되지만, 그 합의할 때 보통은 리워드로 비트코인이라는 것들을 줍니다. 비트코인이라는 것들을. 그래서 그 합의할 때 여러 가지 암호학적 동작을 사용하게 되는 거고요. 통상적으로 해시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어떤 메시지 값들이 랜덤 값들을 변화시켜 가면서 예를 들어서 앞에 있는 굉장히 작은 해시 값으로 만들어지는 과정들, 이게 합의 알고리즘의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합의 알고리즘을 이렇게 얘기가 이 데이터의 그 변경 불가능성, 임뮤터빌리티를 보장하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블록체인의 대표적인 구현례입니다. 지금까지 비트코인이 채굴을 하고 있고요. 계속 지금도 하고 있고요. 약 2천만 비트코인이 현재 거의 이렇게 채굴되고 있고, 나머지 것들은 한 100만 정도의 비트코인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그 블록체인이 어떻게 체인을 새로 만들어 나가느냐, 블락을 만들어 나가는 부분이고요. 그때 사용했던 게
그 프루프 오브 워크라 그래서 이 합의 알고리즘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체인에서 이렇게 새로 들어오게 되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난수를 계속 생성해 가면서 새로운 체인의 이 그 해시 값이 어떤 그 작은 값, 그러니까 해시 결과 값이 작은 값을 이렇게 만족할 수 있게끔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 과정들을 대가로 이제 뭐 비트코인을 추가로 이렇게 주게 됨으로써 그 자산의 가치를 갖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은 2007년, 8년도에 사토시 나카모토가 굉장히 작은 논문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 부분들이 시작이 된 거고요. 2013년부터 계속 블록체인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은 크게 네 가지, 그러니까는 그 쓰는 사람을 누가 쓸 수 있게끔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 다음에 읽어가는 사람들을 누가 쓰게 있겠는지 안 할 건지, 그래서 이 쓰는 것에 대해서 라이터는 권하는 허가형이나 또는 비허가형, 아무나 이렇게 쓸 수 없게끔 만들고요. 그 다음에 개방형은 누구든지 읽어볼 수 있게 만들고, 아니면은 누군가 그 전용으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 액세스 컨트롤해서 그것만 적용을 하는, 크게 네 가지 형태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비트코인이라는 것은 비허가형입니다. 퍼블릭 리스고요. 누구든지 데이터를 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누구든지 데이터를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방형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조합을 통해서 그 각각의 응용에 따라서 이 비트코인 블록체인의 이 활용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랜드스케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2017년에부터 국제 표준화가 시작됐습니다. 뭐 ITU의 스터디 그룹 17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때 당시 지난 연구회기까지는 ITU의 스터디 그룹 16 멀티미디어에서 있었는데, 이번 연구회기부터 16하고 9가 합쳐져서 21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스터디 그룹 21에서 하고 있고요. 아까 2017년에 호주가 중심이 돼서 이 TC307에서 이 블록체인을 그 표준화 그룹을 하나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IEC의 SC27 산하에 아이덴티티 매니지먼트하고 프라이버시를 담당하는 SC27의 워킹 그룹 5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그 ISO 쪽에서는 모든 보안이나 프라이버시 이슈는 SC27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그룹이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SC27하고 그 다음에 그 TC307하고 조인트 워킹 그룹 4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현재도 작동하는 이 그룹이고요. 그리고 이제 SC27의 워킹 그룹 4도 있고 5도 있고, REEE가 굉장히 많은 표준들을 현재 개발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 그 프로젝트 그룹들을 만들어서 개발하고 있고요. SC는 주로 아까 얘기했다시피 허가형이 있고 비허가형이 있는데, 허가형 블록체인을 이에 대한 표준들을 개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각 표준화 기구마다 전부 다 특성이 다릅니다. ITU-T에서 제가 이렇게 일부러 현재 개발되고 있는 표준은 나열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개발됐던, 아까 2017년부터 지금까지 개발됐던 스터디 그룹 17에서는 약 12개의 국제 표준이 승인이 됐습니다. 채택이 됐고요. 이번 지난주에 끝났던 스터디 그룹 17에서 몇 개의 표준이 더 추가적으로 승인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SC21에서는 약 22개의 표준이 지금까지 승인이 됐고요. TC307에서는 12개, 그리고 IEEE에서는 18개, 그리고 SC에서는 23개.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은 표준들이 각 중요한 표준화 기구에서 현재 표준화가 진행됐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 의미 있는 표준들을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SC 스터디 그룹 21에서 나와 있던 표준입니다. 왜 참조 프레임워크, 참조 레퍼런스 모델이 필요하냐라는 것들은 기술을 보려고 그러면 어떤 기술의 속성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DLT의 개념적인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응용이랄지 프로토콜이랄지 리소스가 있고, 프로토콜에 보면은 컨센서스 알고리즘 부분이 있고, 리소스라는 부분은 뭐 스토리지 매니지먼트랄지 노드 매니지먼트라는 부분이 있고, 블록체인 내에 외부로
확장하는 오프체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프체인이라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블록체인 플랫폼 자체를 운영 관리하는 이 부분으로 이렇게 구성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 TC307에서는 약간 다른 레퍼런스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 개념은 똑같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DLT의 전체적인 내부를 보시면은 원장이 있고 DLT 플랫폼이 있고 각 DLT 노드들이 있고 그걸 서로 연결하는 통신 네트워크들이 구성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외부에 BDLT 이 운영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 기능적 구성 요소를 쭉 살펴보시면 그 API 레이어, 그러니까 외부 그 이용자 레이어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 파랗게 되어 있는 여기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 파랗게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이 DLT 플랫폼 레이어고요. 그 다음에 API 레이어, 그 다음에 BDLT 레이어, 그 다음에 인프라가 데이터하고 계산하고 통신 네트워크들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여러 가지 크로스 레이어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안 쪽에서 유지 관리 쪽에서 거버넌스 측면에서 개발 측면에서 지원해주는 부분을 이렇게 참조 모델로 이렇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ITU에서 제일 먼저 표준화를 그 보안 쪽의 표준화는 이 DLT 시스템이 갖고 있는 위협이 뭔가를 식별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만약에 개인 키를 서명용 개인 키를 유출했을 때는 어떤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건지, 그다음에 데이터가 유출될 수 있는 어떻게 되는 건지, 아니면 데이터의 무결성이 깨졌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건지. 아까 얘기했다시피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합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50% 이상의 이 컴퓨테이션 자원이 해커에 의해서 타치됐을 때는 어떤 건지, 뭐 네트워크 계층에서의 이 위협들은 라우팅 공격이랄지 11 공격 이런 것들이 사용되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컨트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스마트 컨트롤에 대한 부분입니다. 140이라는 X.10이라는 표준은 X.1401에서 식별됐던 위협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호할 건지 보안 대책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DLT 시스템을 구현하려고 그러면 이 데이터 보안을 하기 위해서는 머클트리랄지 딜스 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 타임스탬프도 필요하다. 컨센서스 보안을 위해서는 컨센서스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네트워크 보안에서는 라우팅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어 대책이 필요하다. 응용 보안은 신원 증명이랄지 인가랄지 이런 기술들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정의하고 있고요. 특별히 이 블록체인에서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한번 데이터 들어가 있는 데이터는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칠 권리, GDPR에서 얘기하는 이칠 권리를 만족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 개인정보를 정보 주체가 삭제할 때는 바로 삭제를 해줘야 되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건지 블록체인은 보통 오프체인을 이용해서 오프체인의 액세스 컨트롤을 이용해서 그 언체인은 그 오프체인의 해시값만 이렇게 저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데이터는 오프체인에 이렇게 저장하는 부분이랄지, 아니면은 이 여러 가지 보안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랄지, 아니면은 뭐 FATA라 그래서 그 선진국 8개국이 모여서 이 블록체인의 이 자금 돈 세탁이랄지 아니면 테러의 자금 이 제공을 막기 위해서는 이 신원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여기 응용 수준에서의 이 여러 가지 FTA에 관련되는 것들, 프라이버시 수준들, 절대로 비밀 데이터는 온체인에 넣지 말고 오프체인에 넣어라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데이터가 삭제가 필요할 때는 반드시 언체인에 넣지 말고 오프체인에 넣어서 데이터를 삭제하라라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있는 게 F.751.8에 해당되는 이 규제를 대응하기 위한 블록체인의 기술적 프레임워크입니다. 이 F.751.17이라는 것은 스마트 컨트랙의 수명 관리 요구 사항들입니다. 스마트 컨트랙을 만들 때는 설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준수 배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호출하고 실행하고, 그 다음에 유지 관리라는 이런 전체 라이프 사이클에서 어떻게 안전하게 이렇게 이 스마트 컨트롤이 작동할 수 있게끔 하는 여러 가지 요구 사항들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분산 원장 기술도 여러 가지 그 보안 레벨이 다릅니다. 사용자에 대해서. 그래서 보통은 이 보안 보증이라 그래서 신뢰 수준을 정의하고 있고요. 그래서 수준은 한 3개 정도.
낮은 수준, 중간 수준, 높은 수준에 따라서 만약에 어떤 기술을 사용할 때 높은 수준이라면 이 체인이 굉장히 보증 수준이 높아서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약 10개 보증 요소, 데이터 무결성이랄지 기밀성이랄지 크리덴셜 관리랄지 이런 10개 측면에 따라서 제시하고 있는 게 X.1404라는 표준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데이터를 개인정보 처리자가 있고 수탁자가 있고 아니면 제3자의 제공이 있다면은 보통은 데이터를 어떻게 주냐면 서로 합의된 방법으로 투명하지 않게 개인정보를 이렇게 개인정보 위탁자에서 수탁자한테 이렇게 넘깁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들을 투명하게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이 모든 데이터의 이동 과정들을 블록체인 상에 전부 다 이렇게 기록해 두면은 어떤 시점에 어떤 데이터가 넘어갔다, 어떤 내용들이 들어갔다라는 것들을 서로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는 게 DLT 기반의 데이터 접근 및 공유 기능입니다. X.1408에서 표준화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IEEE 표준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이 신원 KYC 등급에 따라서 그러니까는 0등급인지 1등급인지 2등급 2등급이면 굉장히 이메일 보안을 하고 실명 인증을 하고 안면 인식까지 확실하게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일일 대상 토큰의 입출금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일반 법정 화폐 거래도 가능한데 만약에 0등급이라면 일일 토큰 입출금의 크기를 제한하고 그다음에 극도로 제한된 법정 화폐 거래를 하는 그런 것들을 정의하고 있는 게 IEEE의 2140-1 암호화폐 거래의 일반 요구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탈중앙 신원관리 국제표준화는 ITU에서도 하고 있고 W3C라는 데서 하고 있고 ISO의 TC307에서도 하고 있고 ISO의 이 JTC1 SC27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SC-IETF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픈 아이디 파운데이션이랄지 EU 커미션입니다. EU 커미션이 최근에 이 디지털 아이덴티티의 EU 이 회원국 28개인가요? 28개 국가에서 통용될 수 있는 디지털 신원 지갑에 대한 레퍼런스 아키텍처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분산 아이디는 지금까지 1세대하고 2세대가 3세대가 있는데 3세대 부분에서는 소유자한테 자기의 신원정보 통제권을 모두 다 이렇게 주는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이 신원관리 체계고요. 발행자가 있고 베리파일 크리덴셜을 발행하는 부분이고 소유자는 그 베리파일 크리덴셜을 통해서 필요에 따라서는 검증자한테 베리파이어블 프레젠테이션 그래서 이 검증 가능한 제시를 제공하는 그리고 그 밑에 그 모든 데이터가 이 블록체인이랄지 아니면은 검증용 데이터 기록소에 남겨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서명 기법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 서명에 이용되는 공개키를 어떻게 검증자한테 넘길지라는 게 이제 트러스트 네트워크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와 있는 신원관리 요소 기술들을 살펴보면 디지털 신원지갑 내에 W3C에서 데이터 포맷을 정의했는데요. 그게 이제 제이슨의 JWT라는 포맷이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운전면허증에 해당되는 표준들은 어디서 정의했냐면 ISO의 JTC1에 ISO IEC JTC1에 SC17에서 했고요. 그 표준이 18013-5라는 표준입니다. 이게 지금 대부분의 국가에서 표준화하고 구현하고 있는 데이터 형태고요. 이거는 CVOR이라는 데이터 형태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픈 아이디 포럼의 파운데이션에서 VC 발급 프로토콜 그러니까 이슈어하고 디지털 서명 간의 오픈 아이디 for VCI라는 그 표준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제시하는 것, VP를 제시하는 것들은 원격으로 제시할 수도 있지만 바로 이렇게 인근에서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보통은 운전면허증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은 운전면허증 같은 경우는 인근에서 이렇게 바로 연결해서 단말기가 이렇게 있고 바로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는 부분이어서 인접되어 있는 형태고요. 이거는 18013-5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통신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DID라는 것들하고 DID는 통상적으로 DID 문서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 DID 문서로 표현되고 있는데 여기에 DID 이 식별자는 DID 주체를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DID 문서는 이 주체가 누구이란 것을 설명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 안에 이 주체가 사용할 공개키가 이 안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DID 식별자로부터 DID 문서를 찾는 게 DID 리솔버라는 이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VC의 대표적인 W3C에서 나와 있는 것들인데요. 가장 중요한 게 여기 세 가지 형태로 이렇게 데이터가 메타데이터랄지 주장이랄지 증명이 있는데 여기에 이 대표적으로 졸업증명서가 이렇게 있다면 이 졸업증명서를 디지털 서명 형태로 누군가는 서명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디지털 서명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서명문으로 만드는 이런 부분입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그리고 여기에 검증용 공개키가 여기 그 전자서명 알고리즘이 어떤 거라는 것들을 메타데이터에 넣어주고 있는 게 Verifiable Credential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지갑에서 베리파이어한테 검증 가능한 표현들을 만드는데 이것도 메타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주장들이 이렇게 모여져 있고 아까 베리파이어 크리덴셜들이 여기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은 여기다 다시 소유자의 서명문을 만듭니다. 서명문을 만들고 이게 서명문이고요. 그 다음에 소유자의 공개키도 여기 들어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트러스트 네트워크인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모든 소유주를 증명하고 이런 것들은 디지털 서명 알고리즘입니다. 디지털 서명문을 만들 때는 개인 키를 가지고 만들고요. 그 다음에 공개 키를 가지고 검증합니다. 그러면 그거 공개 키를 어떻게 넘겨줄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트러스트 네트워크라는 부분이고요.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PKI에서는 이 루트 인증기관부터 이 최종 이 개체 인증기관까지의 트러스트 리스트, 공개키 체인을 이렇게 만드는 부분인데요. EU에서 최근에 어떤 것을 했냐면은 EU는 아직도 그 신뢰 네트워크를 블록체인을 이용하지 않고 각 국가가 이렇게 하는 루트 인증서에 모든 신뢰 목록들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파리 대학에서 발행한 졸업증명서를 독일에 있는 어떤 병원에서 검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EU 신뢰 프레임워크에 여기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것들을 정의하고 있는 게 아이소의 23644라는 표준이고 2023년도에 표준화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 거버넌스 프레임워크까지를 정의하고 있는 표준입니다. 요즘 가장 중요하게 표준되고 있는 게 EU의 디지털 월렛의 레퍼런스 아키텍처입니다. 이게 이제 EU에서 했던 부분이고 이게 굉장히 잘 정의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 EU의 레퍼런스 아키텍처는 EU 지역에서만 이 전자 서명 및 이 신원관리법에 근거해서 이 디지털 월렛 법이라고 속칭 얘기하는 거기에 근거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암호화 인터페이스들이 여기 있고요. 암호화 기능들을 여기 제공하고 있고 그 다음에 관련되는 크리덴셜들을 여기다 저장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전체적으로 인터페이스들이 회원국의 인프라스트럭처랄지 아니면은 여기에 TSP 간의 인터페이스랄지 아니면 기타 인터페이스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ITU 스터디그룹 17은 현재 주로 이 새로운 용어 정의를 다시 정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이 각각의 응용 분야에 맞는 여러 가지 블록체인이 응용할 수 있는 거기에 보안 요구사항들을 현재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하고 그 다음에 ID하고를 결합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안 임플리케이션들을 하고 있고요. TC307도 트러스트 앵커 관련되는 프라이버시 보호랄지 스마트 컨트랙 용어 정의, 그 다음에 ITU 때 SC27도 멀티미디어 관련 디지털 자산 서비스 프레임워크, 그 다음에 디지털 신원 관리는 가장 중요한 게 이 디지털 신원지갑 상호 운영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 국제 표준이 필요합니다. 지난 1주 전에 끝났던 ITUT 스터디그룹 17에서
이 아마 세계 최초일 겁니다. 세계 최초로 국제표준화기구에서 디지털 신용 지갑의 구조랄지 아니면 보안이나 개인정보 이 측면을 다루기 위한 신규 워크 아이템이 채택됐습니다. 아마 2년 내에 글로벌 차원에 이렇게 활용될 수 있는 그런 국제표준이 개발될 걸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국제표준은 지금 굉장히 많은 2017년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TTA 표준이랄지 아니면 KS 표준을 국제표준을 이렇게 보합하는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신용관리 부분에서는 국제표준화기구 간에 표준화 조정 활동이 필요합니다. ITUT 스터디 급실에서 JCA IDM이라는 조정을 하고 있는 그런 역할들이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디지털 지갑 관련 데이터 포맷과 상호 동작을 위한 그런 표준도 개발해야 되고 또 이 그 보안과 프라이버시를 고려하는 그런 디지털 지갑에 대한 상호 연동 프레임워크가 향후에 이 국제표준으로 개발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